우리가 시행하는 정맥주사 처치 중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바로 정맥천자 성공 후 스타일렛을 제거한 뒤 정맥 유유침 허브를 통해 혈액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역류를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간단한 행동 하나로 곤란한 변수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죠. 많은 간호사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알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사침 삽입 시 정맥혈이 허브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데, 보이는 대로 주사침이 끝나는 지점을 정확히 압박해준다면 역류가 진행하다 멈춥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압박하는 행위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정맥에 대해 완벽히 알긴 어렵기에 제가 알고 있는 작은 단서들로 정답에 근접해보려 합니다. 초음파로 안테큐비탈 정맥을 관찰하던 때 정맥이 초음파 프루브로 살짝 누르는 압력에 콜랩스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완벽히 막힌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나아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행위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침 끝을 정맥혈관이 차단시켜 혈액 역류가 멈추는 것, 두 번째는 압력 차이 변화로 역류가 멈추는 것, 두 가지 중 정답이 있을까요? 초음파 프루브로 정맥을 누르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혈대를 묶으면 당연히 정맥은 초음파 영상처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주사침 삽입 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림은 평면이지만 3D 입체로 본다면 모든 면을 막아줘야 하니까 말이죠. 이전에 했던 모형 실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 누르는 행위가 주사침 입구까지 완벽히 커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정맥이 주사침을 그림처럼 완전히 막게 될까요? 정맥 유의침을 어떤 방법으로 누를지에 대한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의침의 끝을 누르는 경우, 지나가는 지점을 압박하는 경우, 끝나는 지점보다 먼 거리를 압박하는 경우, 1번을 제외하고는 혈액이 역류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덮어두고 압력 차이에 의한 물리적 요인을 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실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입구를 막는 행위가 유체의 흐름을 멈추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빨대와 물을 이용한 기압을 이해하는 실험이죠. 먼저 유체라는 것은 고에서 저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빨대, 그냥 입으로 흡입하니 음료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며 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대를 통해 빨아들이는 건 음료뿐만 아니라 빨대에 있던 공기도 빨아냅니다. 그렇게 빨대 속에서 공기를 제거하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며 기압이 낮아지죠. 결과적으로 빨대 속의 압력이 빨대 바깥의 압력보다 낮아집니다. 이런 원리에서 빨대를 통해 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간호학에서 한 번은 배웠던 빨대를 이용한 섭취는 트림이나 장내가스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설명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만 담그고 그 위를 막은 뒤 빨대를 더 깊이 넣어도 빨대 안의 수위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누르는 행위가 판막, 골격되는 움직임, 혈류량의 증가, 혈액 자체의 표면 장력 등의 변수에도 역류가 멈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빨대가 혈관의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직접 정맥 주사침을 빨대에 넣은 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대 입구를 완벽히 막은 상황에선 정맥 주사침에서도 빨대에서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누르는 행위가 압력의 변화를 주어 정맥혈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까지의 실험은 압력 변화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에 힘이 실립니다. 앞선 실험들이 간호사들에게 친근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우리가 쓰는 익숙한 수액 세트에 3웨이를 중간에 연결하여 앞과 같은 빨대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수액 세트는 빨대 역할을, 3웨이는 막는 손가락 역할을, 주사기는 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입으로 빨대에 공기를 흡입하여 압력을 낮춤으로 액체가 올라오듯 주사기로 수액세트 내부에 공기를 흡입하여 압력 차이가 발생해 차가 수액세트를 통해 올라옵니다. 혀나 손가락으로 막듯 3웨이를 통해 통로를 막으면 멈춥니다. 지금까지 한 실험을 바탕으로 정맥과 비슷한 설계를 한 모형에 제가 세운 이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수액백에 위치 에너지가 생성되게 어느 정도 높이에 걸어둔 뒤 클램프를 풀어 정맥 혈류처럼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하듯 천자를 시행하죠.
여러 차례 다른 방법, 어디를 막고 열고 등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류는 위치 에너지가 적용하지 않는 수평선상, 즉 유체에 에너지가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체 혈액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죠. 설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실제는 항상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 실험을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정맥과 모형 실험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에 여기서 정맥 순환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부위마다 다르지만 해부학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정맥벽의 두께는 0.5mm, 흔히 쓰는 샤프 10만한 두께입니다. 또한 건강한 정맥은 상당히 말랑합니다. 살짝 누른 정도만으로 정맥은 콜랩스 되지만 모형으로 쓰인 스웨세트는 보다 강한 힘을 주어도 완벽히 막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맥은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의 장치인 판막이 존재하며 골격근의 움직임과 함께 심장으로 혈류기관을 돕습니다. 귀환하는 과정 중 원래 혈관 내 채워져 있던 정맥혈을 새로운 정맥혈류가 밀어내며 순환을 돕기도 합니다. 만약 정맥에 다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심장으로 귀환해버리면 정맥은 안이 텅 비어 홀쭉해질 것인데 그런 경우는 탈수, 쇼크, 혈류 소실, 저혈압 등 전체적인 볼륨 소실의 순환량 감소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베인을 초음파로 관찰해보면 정상적인 신체 컨디션인 경우 정동맥과 비슷한 크기의 정맥이 이렇게 관찰되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 동맥만 보일 뿐 미세하게 콜랩스된 정맥 같은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음파로 관찰해봤더니 지혈대를 묶고 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정맥은 지혈대로 인해 순환이 완벽히 차단되어 있을 것인데 순환로가 열려있는 뒤쪽 부위는 여전히 부피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는 앞선 급한 정맥 혈류가 기존의 정맥 혈류를 밀어내며 순환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와 이번 영상과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동맥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액이 계속해서 정맥으로 모여 정맥 혈관의 부피가 계속 증가해야 하는데 일정 수준까지만 부피가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혈관에 일정 수준의 혈류가 모이면 다른 정맥으로 혈류가 우회해서 순환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험과 달리 정맥에는 여러가지 힘들이 작용하며 순환이 되고 있죠. 알고 보니 간단한 실험이라 칭했던 것은 오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PVP 측정에 혈관을 막았을 때 압력 상승이 있었고 막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실린더에까지 미치는 압력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보여주는 결과는 비슷했지만 압력의 변화에서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코 체인버, 일종의 확증 편향의 시각으로 영상 제작하던 초반부 제가 설계한 이론이 맞길 바라며 이론적으로 압력 차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며 검증이 아닌 입증을 하길 기대했지만 압력 차이에 의해 역류가 멈춘다고 하기엔 어려운 단서들이 모이고 있었고 그 충격이 가시기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실험을 하다 해답에 가까워졌고 제 생각과 달랐던 실제를 목격하고 시각의 변화를 겪었죠. 잠시 뒤로 미뤘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22개지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주사침 자체 눌러도 역류되지 않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18게이지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는데 18게이지보다 경도가 약한 22게이지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렇게 여러 단서들이 모인 끝에 손가락으로 누르는 행위는 혈관이 주사침 입구로 차단하므로 역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이 손가락 이용해 눌렀지만 혈액이 나오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혈관이 너무 굵어서 잘 막지 못했거나 피부 깊이 있는데 적절한 압력으로 누르지 않았거나 정맥이 움직여 누르는 지점을 벗어났거나 주사침 중간을 눌렀거나 너무 멀리 눌렀거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주사침이 끝나는 부위가 아닌 주사침 위로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떨 땐 안 나오고 어떨 땐 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마 그런 빈도가 높았던 상황은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은, 즉 얇고 말랑한 정맥 유침을 이용한 경우가 높은 빈도였을 것입니다. 18게이지 기준으로만 생각했기에 손가락 맨살로는 변형이 어려운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또한 혈관과 피부라는 완충지가 있기에 주사침이 눌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0%에 가깝다는 생각도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압력에 의한 물리적 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적인 측면에선 제가 풀어낼 만한 숙제가 아니기에 언젠가 지나가던 물리학도 유튜브 이용자에 의해 이 현상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풀리길 열심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여과 없이 봐드렸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현상을 관찰하여 사실로 인지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저 끝을 누르게 되면 역류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업무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해답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는 결론이지만 누군가에 의해 추후 다른 사실을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은스에 의한 추론에 불과하니 말이죠. 간호학에서 말하는 소위 비판적 사고를 적용한 이번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다른 발견을 하신 분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